왼발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좀 딱딱하긴 한데 올해는 못 걸을 것 같고 잠시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단거 교수의 그 소크라테스가 아스파시아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긴 샀는데 읽어봤자 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 서평에 써있는 내용만 이렇게 얘기한 건데 더 새로운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는 읽겠지만 아직 책이 안 왔는데 읽어봤자 뭐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내용 가지고 뭐 더 방송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타고라스의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인간 척도설이죠. 히시베르거 책에 의하면은 프로타고라스는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있는 또는 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있는가 또는 인가에 대해 있지 않은 또는 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있지 않은 또는 이지 않은가에 대한 척도이다. 이게 이제 프로타고라스 단편 1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인간은 이제 집합적인 인간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을 말하죠. 이 인간 척도설이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좀 말도 어렵지만 그래서 해석이 되게 분분해요. 그래서 플라톤은 그 테아이테토스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분 즉 프로타고라스의 말씀은 대략 이런 식 아니겠나. 각각의 것들은 내게 나타나는 그대로 내게 있고 그런가 하면 자네에게는 자네에게 나타나는 그대로 있다고 말일세.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고대 이후의 표준적인 해석은 만약 굴이 어떤 사람에게는 달게 어떤 사람에게는 쓰게 나타난다면 그것이 달게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달고 그것이 쓰게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고대부터 이 인간 척도설에 대한 해석이 아주 논란이 분분하고 애매한 측면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절대적으로 옳은 지각은 없고 각자가 다르게 느낀 지각들이 모두 옳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지각은 옳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감각이나 경험 같은 거를 다 옳다고 참이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근데 이 관념 철학은 그 반대죠. 관념 철학에서는 감각이나 경험을 불신하죠.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근데 이 프로타고라스의 그 만물 척도설이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 유전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 유전설에 따르면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지각이라도 각자에게 달라져야죠. 왜냐하면 지각 대상뿐만 아니라 지각 주체도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각 대상이 동일해도 지각 주체가 다르면
지각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해보니까 이제 홍상수 영화 중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같은 것인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그 소리죠. 그래서 지각이 동일한 대상, 동일한 주체라도 이게 시간 공간이 틀리고 그런 지각 조건들이 딱 똑같이 맞출 수가 없죠. 이렇게 완벽하게 지각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각 결과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척도설이 이제 상대주의 철학을 이제 나타내죠. 상대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인데,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혹은 여겨지는 모든 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하에서 실제하기 때문에 진리는 어떤 것과의 관계하에 있는 것들에 속한다고 그가 말하기 때문이다. 프로타고라스 말이죠. 어쨌든 반박들 서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모든 사물들의 척도는 인간이다. 뭐뭐인 또는 뭐뭐인 또는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뭐이다 또는 있다라는 것의 척도요, 뭐뭐이지 또는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뭐뭐이지 또는 있지 않다라는 것의 척도다. 그리고 반대되는 진술조차 이것의 증거 노릇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상황과 떨어져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각자는 자기 자신의 상황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것들에 관해서 신뢰해야 한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마스키우스라는 사람이 각각이 다른 것들로부터 떨어져 홀로 있게 되어 오직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할 때의 그 무엇으로만 불리는 것으로 존립하는 건 아니라는 것, 실은 바로 그런 것을 프로타고라스가 보여주려고 시도하고 있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상대주의를,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를 표현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서로 의존하여 있다는 것이죠. 이게 붓다의 연기법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래서 이 프로타고라스를 그리스의 붓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의 붓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상대주의 철학이 이제 이 막스의 그 생산관계, 막스의 자본론에서 강조하는 어떤 생산관계, 이런 데도 들어가 있죠. 이게 막스가 주장하는 관계라는 게 이게 상대주의를 말하죠. 관계라는 개념이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주의가 되므로 이게 프로타고라스의 그 상대주의 철학을 막스가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막스가 이제 변증법을 쓰고 있으니까 이 변증법도 프로타고라스가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자본론 1권 10장 3절에 보면 막스가 자본과의 궤변을 프로타고라스의 흑백론이라고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타고라스의 그 상대주의 철학하고 변증법을 우려먹으면서 그 프로타고라스를 매도한다는 거는, 이거는 배은망덕한 짓이죠. 아니면 프로타고라스의 그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게 막스의 그 철학 수준이 저열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자본론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자본주의를 심각하게 오도하는 거죠. 대자본의 횡포가 자본주의의 핵심이지, 어떻게 생산이 핵심이라는 거는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오류죠. 그러니까 막스는 이 금융자본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산업자본만 이렇게 까발린 거죠. 이것이 이제 금융자본이 노동자와 그 고용자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그들을 약화시켜 가지고 지배하려는 그 분열과 지배 전략으로 봐야죠. 근데 막시스트들은 이런 뻔한 오류를 못 보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 그러면서 막상 자신들은 막스라는 아편에 취해 있다는 것을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웃기는 게 막스도 자본가였어요. 그 니얼 퍼거슨이라는 그 하버드대 사회학자인가? 이 사람이 현금의 지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마르크스의 경우 자기 소유의 공장에서 나오는 수익, 친구 엥겔스와 부유한 처가 측의 도움이나 가장 아이러니컬하지만 간헐적인 증권 투기 소득의 생계를 의존하였다. 이 막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철저하게 자본가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완전히 뭐 이건 뭐라 그럴까, 배신이죠. 배신. 기만적인 삶을 살았죠.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인간은 세계다라는 말이, 이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이 만물의 척도란 말하고 거의 같은 뜻을 지닌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인간이 세계다란 말이 더 프로타고라스의 말보다 더 멋있는 말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비주의의 핵심까지 표현하기 때문에 의미에 있어서는 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이게 바닥이 차니까 발이 시리고, 땅바닥이 또 이게 거칠어 가지고, 건조하고 거칠어서 이게 이런데 맨발 걷기 많이 하면 발바닥 다 갈라져요. 날씨도 지금 그늘지고 막 그늘진다, 다 춥고 별로 안 좋아요. 이런 프로타고라스의 그 인간 척도론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나 이제 플라톤은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테아이테토스에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반대가 나오는데, 그 담론의 시작에 대해 난 놀랐어요. 자신의 진리를 시작하면서 그가 모든 사물의 척도는 돼지라거나 개의 머리를 한 개코 원숭이라거나 감각을 가진 것들 가운데 그것들보다 더 이상한 다른 어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그의 지혜에 대해서 마치 신처럼 그를 경탄스럽게 보지만, 정작 그는 현명함에 있어서 인간들 가운데 다른 누구는 고사하고 올챙이보다 조금도 더 낫지 않다는 걸 보여주면서 거창하게 무시하듯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주 그러니까 신랄하면서도 재치있게 이렇게 비유하는데, 여기서 이제 플라톤의 작가로서의 그 뛰어난 능력을 과시하는 게 잘 드러나는데, 문제는 이 주장이 이제 틀렸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크라틸로스라는 대화편에 보면은, 그래서 분별과 무분별이 있다면 적어도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이 결코 진리일 수 없다는 생각은 자네 헤르모게네스가 틀림없이 할 거라고 보네. 각자 생각하는 것이 각자에게 참이라면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분별 있는 자일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인간 각자가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 이데아와 같이 보편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만물의 척도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제 프로타고라스한테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이 플라톤이 이 이데아를 내세우면서 내심 이 이데아가 의미하는 게 자신의 주장을 이상적인 거로 떠받들라는 거죠. 요걸 이제 칼 포퍼도 같은 주장을 하는데, 그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플라톤이 가장 이상적으로 내세우는 정치로 그 철인왕을 내세우는데, 이게 이제 플라톤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이데아 같은 보편 개념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은 독재자의 횡포에 복종하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아주 불순한 정치인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칼포퍼 책을 보면은, 나는 철인왕의 주권 이론의 배후에는 권력의 추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권자에 대한 그 아름다운 초상은 하나의 자화상이다. 그리고 테아이테토스에 보면은, 자신들의 것은 각기 그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고, 이런 판단들 모두가 옳고 참된 것이라면 보시어 도대체 어떻게 프로타고라스님이 다른 사람들의 교사로서 엄청난 보수를 받는 게 정당하다고 자처할 만큼 지혜로울 수 있는 분일 수 있겠습니까? 신발 신었어요. 맨날 요새 바닷가에서 부드러운 백사장 걷다가 흙길 걸으니까 굉장히 거치네요. 이게 길이 건조하고 거칠고 해서 못 걷겠어요. 이렇게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인간 척도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프로타고라스가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하는데, 그 테아이테토스에 보면은, 난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하기는커녕 바로 다음과 같은 자야말로 지혜로운 자라고 주장하여, 우리 중 어떤 자에게 나타남에서나 있음에서나 나쁜 것들인 것을 변환시켜서 그 자에게 나타남에서나 있음에서나 좋은 것들로 만들어줄 사람 말이오. 버스킹 아직도 하고 있네요. 여전히 사람이 많고, 저기 연남동 길인데, 연남동 길은 다 걸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이제 서강대 쪽으로 건너가서 계속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뭐 찍었냐? 버스킹 하던 사람 아니네.
그리고 또 이제 같은 테아이테토스에서 프로타고라스는 아픈 사람에게는 그가 먹는 것들이 나타남에서나 있음에서 쓴 것들이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남에서나 있음에서나 그와 반대되는 것들이라는 점 말이요. 그런데 이들 중 어느 한쪽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니까 말이요. 병든 사람이 이러저러한 것들을 판단한다는 이유로 어리석다고 비난하는 한편, 건강한 사람은 그와 다른 것들을 판단한다는 이유로 지혜롭다고 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변환시켜야 하오. 다른 쪽 상태가 더 낫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타고라스가 인간 척도설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에서는 이게 다 참으로 똑같지만은 이게 어떤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다 가치 판단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은 각자 그 지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나 이 초월적인 세계에 있는 이데아를 본받아야 하고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대변을 이제 펼치기 위해서 인간 척도설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인간 척도설에서 그 반박과 거짓 불가능성이 나오는데 이게 반론술에서도 나오죠,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이 반박과 거짓 불가능성이 인간 척도설에서 이제 유도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지각이 참이므로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이제 프로디코스가 주장했는데 그 사람이 프로타고라스의 제자예요. 근데 또 안티스테네스의 주장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안티스테네스는 이게 변유학과의 창시자인데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이 인간 척도설에 대해서 아주 그 효과적인 반박이 이 플라톤에게서 나와요. 이걸 이제 책상 뒤엎기라고 하는데 저는 또 밥상 뒤엎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주 이게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척도설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건데 이걸 이제 플라톤이 테아이테토스에서 하게 되는데 그분 자신 즉 프로타고라스의 생각과 관련해서 그에 반대되는 판단을 하는 자들은 그분이 거짓된 생각을 한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생각이 참이라는 걸 그분은 확실히 동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타고라스가 모든 지각이 참이라 그러니까 인간 척도설이 틀리다고 주장하는 것도 참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 척도설이 자체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거죠, 이게. 요거에 대해서는 뭐 맞는 얘기죠. 인간 척도설이 자체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척도설에서 나중에 이제 기원전 4세기 정도 가면 이제 회의주의가 등장하는데
유명한 피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의주의를 창시해요.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 엘리스 출신인데 기원전 360년 태어나서 270년에 죽어요. 이제 이쪽 서강대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길 건너고 이쪽 4번 출구 쪽 홍대구역 4번 출구 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도 되고. 요즘 뭐 할로윈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올 할로윈은 그래도 좀 별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서 다행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철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인도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알렉산더의 원정에 참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도 가가지고 나체 수행자를 만나가지고 배워요. 그래서 배운 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은 확실히 알 수 없다. 자리 항상 없는데. 이런 회의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말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붓다 시절에도 그 알라라 깔라만가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이런 철학을 전개한 사람이죠. 비슷한 철학을 이제 피론이 인도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앨리스에서 학교를 열어가지고 피론주의 자체는 기원전 1세기 정도에 그 피론 추종자인 아에네시데모스에 의해서 창설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피론주의가 그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척도설에 따라서 모든 지각이 참이니까 모든 진술들도 동등한 진술에 맞서 있다. 그러니까 모든 진술들이 다 옳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결국 이제 우리가 모든 게 다 맞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가 이제 알 수가 없는 이게 미궁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피론주의 개요라는 책을 보면은 회의주의 체계의 원리는 모든 진술에 동등한 진술이 맞서 있다는 원칙이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결국 교서를 갖지 않음이 귀결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진술들이 맞고 모든 것이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뭘 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판단 중지를 하자. 8시까지 있어요. 이걸 에포케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 그래요. 그걸 아타락시아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행복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상당히 허접한 철학이에요. 뭐 어느 입장도 안 취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미궁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는 아무런 뭐 변화가 없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진리 확실함에 집착하는데 이게 궁극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진리나 확실함은 이 삶의 수단일 뿐이고
중요한 거는 이 삶 자체죠. 이 삶이라는 게 어떤 진리나 확실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이거는 그 중간의 과정일 뿐이고, 뭐 삶 자체가 목적이 돼야죠. 누구나 삶을 경험하는 것이 그 목적이 돼야지, 진리나 확실함은 그 수단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해이주의 철학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데카르트, 흉 뭐 이런 사람한테 이어지면서 뭐 일종의 유행처럼 근대에 번지게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엔 다 허접한 철학들이에요. 다 극단적인 논리를 쓰고 있고, 나중에 이제 영국 경험론 하면서 휴메 철학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다 까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헛소리, 큰소리 치는 거 아닙니다.